공사기간 2년 5개월, 동원된 인력 892만 8천 명, 투입된 중장비 165만 대, 철근 49,900톤과 시멘트 680만 포대, 아스팔트 47만 3천 드럼이 투입된 428km의 길게 뻗은 도로. 수많은 숫자들로 만들어진 이 도로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이곳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명절 귀향길, 신나는 여행길, 분주한 출장길을 떠나본 사람이라면 최소 한 번 이상 지나가 봤을 곳인데요. 과연 경부고속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경부고속도로는 산이 나타나면 터널을 뚫고 강을 만나면 교량을 세워가며 길을 만들어갔는데요. 그중 공사가 가장 어려웠던 구간은 바로 충북 옥천의 당제터널. 길이 구불구불하고 비좁아서 공사에 사용할 대형 장비를 투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이용한 운송수단은 바로 소달구지. 소달구지로 측량 장비를 하나하나 옮겼는데요. 이처럼 긴 터널을 뚫을 기술도 비용도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당시 기술로는 500m 이상의 터널 공사가 불가능해 암질이 안정적인 산 가운데가 아닌 골짜기 사이를 뚫었는데요.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만 하면 토사가 무너져 내려 무려 13차례의 낙반 사고가 발생.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터널 공사는 발파한 뒤 벽에 콘크리트를 부어 굳기를 기다린 후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데, 콘크리트가 단단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그대로 가다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 찾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조강 시멘트 사용. 일반 시멘트보다 입자가 고운 조강 시멘트는 건조 속도가 빨라 짧은 간격으로 발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지만 기간 내 완공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일반 시멘트 생산을 멈추고 조강 시멘트 생산을 요청했을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발파와 콘크리트 붓기를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완공 열흘 전에야 터널을 모두 뚫었는데요. 터널 양쪽에서부터 중심을 향해 전진해온 두 개의 발파조가 모두 뚫린 터널 중간에서 만났을 때는 울부짖는 만세 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총 공사 기간은 2년 5개월. 당시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최단 공사 기간을 기록했으며 429억 원이라는 최소 비용으로 지어진 의미 있는 곳인데요.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한 경부고속도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을 시기에 어떻게 428km나 되는 고속도로를 최단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꼭 필요한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중장비는 1647대, 그마저도 6.25 전쟁 전후에 도입된 노후 장비였습니다. 또한 1187대가 필요했던 덤프트럭은 202대, 107대가 필요했던 크레인은 2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미국과 영국, 스웨덴 업체에 간곡히 부탁하여 필요한 중장비를 외상으로 도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장비를 마련했지만 공사에 투입되어야 하는 전문 인력과 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전문 인력은 월남전 경험자이자 미혼자인 공병장교 총 64명에게 대략적인 교육을 진행해 서울과 수원 구간 현장 감독으로 투입했으며, 공병대는 공사 현장에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병단을 투입한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국군 공병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하기 수월했고, 봉급은 군대 급여로 주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3대 구호인 보다 빠르게, 보다 값싸게, 보다 튼튼하게, 어느 정도 잘 지켜진 것 같죠? 이렇게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는 올해 개통 51주년을 맞이했으며 10년째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의 몸값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이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존 도로로 15시간이 걸리던 이동시간을 4시간 30분대로 크게 단축함으로써 2019년 기준 하루 이용 차량 수 77만 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대도시의 주요 시설이나 산업단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도시의 영향력이 더 넓은 지역으로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동시간이 짧아지니 국가 수송체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나라 사업구조를 중화학공업과 수출 중심으로 발전시켜 국내 경제에 고도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전세버스를 통한 단체 관광이 등장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문화가 형성되었는데요. 여기서 깜짝 질문,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 터널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주터널. 그렇다면 최초 휴게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개통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점에 위치했던 추풍령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개장한 추풍령 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 1호라는 상징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준공 기념탑 및 간이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들러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전국 34개의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다차로 하이패스는 2개에서 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구분 시설물을 없애고 차로 폭을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확보하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어 한 개 차로당 통과 개수가 최대 64%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차로 폭이 넓어져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요. 202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하였고 올해에 34개소가 더해진다면 총 66개소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완료. 더욱 편리해질 통행 여건이 기대되네요. 그리고 혹시 통행료 납부를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19일부터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티맵에서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게 된 점인데요. 주로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 이루어지던 미납 통행료 납부를 전체 가입자 1,850만 명이 이용하는 티맵에서도 함께할 수 있게 되니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겠죠? 또한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릴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처음은 낯설지만 사용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져 간편함을 주는 키오스크 주문이나 테이블 또는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주문하는 스마트폰 주문을 활용하면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 시간도 줄여 휴게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은 포장 구매로 이용하고 차 안이라도 자주 환기시켜주는 센스 기대할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요.